1947년 7월 19일 해방 후 혼란했던 우리나라의 IOC 가입을 기념하기 위하여 동대문 운동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영국 간의 친선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정 체육부 장관이었던 한 남자는요, 당연히 그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하였고, 그 시끌벅적한 행사가 끝난 후 그는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해화동 로타리 근방에서 커다란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들이닥쳐 그의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트럭에 있던 대여섯 명의 괴한들은 남자가 탄 차를 습격했고, 그 남자는 복부와 심장에 2발의 총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측근들에게 의해 병원으로 호송되는 중 조국 그리고 조선, 이렇게 의미심장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알 수 없는 미소를 띤 채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주의 시간이 흐른 1947년 8월 3일 광화문 인민당사 앞에서 열린 그의 영결식에는요, 약 60여만 명의 수많은 추모 인파가 몰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광복 이후 최다 인파가 모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민중들은 그를 잃은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흰옷을 입었기에 서울 시내가 온통 하얗게 뒤덮이는 장관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명을 맞이했던 그는 당시 62세의 여운형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운형 그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 겸 저술가로 일컬어지는데요, 1945년 8월 우리나라의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당시 거물 중에 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수상한 특이점도 역시나 있었는데요, 같은 해 9월부터 1946년 2월까지 조선인민공화국의 부주석을 지낸 인물이었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다, 아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중간을 지키는 중도 좌파이다, 이렇게 그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도 엇갈리곤 있지만, 그 색깔이 어떠했든 독립운동 세력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민족 지도자가 12번째의 암살 시도 끝에 그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거구의 몸집에 동그란 안경을 쓰신 백범 김구 선생님 역시 1949년 6월 26일 12시 36분 서울의 자택인 경교장에서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에게 총격을 당하며 7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굴욕적인 일제치하 속에서 갑작스런 해방을 맞이하여 혼란 그 자체의 전국에서 나라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명의 민족 지도자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암살의 배후에는 어느 집단이 크게 개입한 것으로 먼 훗날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국의 우익 테러 단체로 일컬어지는 과격한 구구 성향을 지닌 이 비밀 결사단은요, 그 이름조차 섬뜩한 백이사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백이사라는 단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과격한 성향을 지닌 우리나라의 구구단체였는데요, 이 수상한 단체를 조직한 사람은 염웅택이라는 인물이었지만 염동진이라는 가명으로 더욱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신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 씨가 맡은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염동진이라는 인물을 모델로 삼아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동진은 그런 단체하면 바로 떠오르는 과격한 불량배 출신이 아니라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이자 중화민국 정보기관 남이사의 공작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설에는 독립운동 첩보 공작을 위하여 만주에 몰래 밀파되었다가 일본 관동군 헌병대에 체포되어 그 잔혹한 고문을 못 이겨서 변절을 선택 일본에 밀정 노릇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정확하게
영화 암살의 염석진의 같은 행보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명실상부한 기록이나 증언은 전혀 전해져 오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가정보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제스 직속의 남이사라는 단체에서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와 대립하고 있던 중국 공산당의 첩보부대에게 붙잡히게 되어 고문을 받고 점차 시력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훗날 남한에 주둔했던 미국의 조지 셸리 육군소령은요, 이 염동진을 향해 냉혹한 맹인 장군이라 불렀다는 이라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940년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장애를 앓게 되며 평양으로 돌아오게 된 염동진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치를 떨며 지하 독립운동단체인 대동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이 단체를 반공단체인 백이사로 이름을 바꿔 격렬한 반공투쟁을 벌이게 된 것이 기록으로 남겨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가 속했던 중국에서의 그 단체 이름이 남이사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남색 옷을 즐겨 입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미부여를 하여 남이사라고 이름 지은 것이라 하는데요. 백이사는 바로 우리나라 한민족이 즐겨 입었던 흰색 옷을 뜻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자기 조직을 이렇게 백이사로 이름 붙이고 초대 사령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고 북한의 진주에 있던 소련군은 약탈과 부녀자 겁탈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이사는 즉시 반공 테러에 나서게 되었고요. 제일 먼저 인민위원회 평남도당 위원장인 현준혁이라는 인물을 평양 거리에서 권총으로 쏘아 암살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타깃이 된 사람은 북한의 새로운 실력자로 갑자기 등장하게 된 김일성이었습니다. 1946년 3월 1일 평양역 광장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장에서 백이사 단원이 던진 수류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원이 던진 수류탄이 행사에 참석했던 김일성을 향해 정확히는 날아갔으나 천운이 따랐는지 이 수류탄은 미끄러지게 되고 옆에 있던 소련군 장교 노비첸코라는 사람이 자신은 오른팔이 날아가고 한쪽 눈이 다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을 너무나도 보호하였기 때문에 이 암살은 실패를 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이사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틀 뒤인 3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김일성의 최고 측근 최용건의 집에서 폭탄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3월 11일에는 또 다른 김일성의 측근 강양웅의 집을 습격하여 그의 아들, 딸, 그리고 식모, 경비, 보초 등을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의 테러가 성공했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과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겠죠? 이렇게 그들이 활동을 전가할수록 수사망은 점점 압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염동진과 백이사의 대원들은 은밀하게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금세 자리를 잡게 된 그들은 새로운 테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빨갱이 사냥을요. 남로당 총수였던 박헌영을 납치했고 송진우, 장덕수, 그리고 설명드린 여운형 암살에 개입했었던 것이었죠. 여운형 암살 사건 발생 나흘후인 1947년 7월 23일 범인은 평안북도 영변 출신의 19세 소년 한지근이라고 경찰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어린 티가 남아있던 이 소년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애국투사이다 이렇게 거세게 강조를 하며 여운형을 살해한 것은 내 자신의 애국심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렇게 단독 범행을 주장하였습니다. 끝까지 그 배후를 밝히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뒷배경을 뻔히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훗날에도 이 여운형 암살 사건의 배후에는 바로 백이사가 있었다는 것이 증언을 통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장군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또는 정치 깡패라는 이름을 가진 김두한이 방송에서 폭로를 하게 되면서 백이사가 여운형 암살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김두한은 1969년 12월 지금은 사라진 동아방송의 노변야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방 직후의 상황을 자세하게 토로하였습니다. 백이사의 총사령관인 염동진이 참모였던 나를 오라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암만 해도 여운형을 패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이어서 김동지가 정보와 돈 그리고 무기를 우리한테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못하면 제가 하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답하자 저보고 총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총이요? 제가 드린 거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다시 되묻자 그걸 가지고 38선을 넘어가 이북에서 공작을 하느라 탄환하고 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을 갖다 주었어요. 이런 김두한의 진술대로라면 김두한이 그들에게 총을 전달했고 백이사 조직이 여운형을 암살한 것이 증명되는 셈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주장 역시 불거지게 되는데요.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안두희 역시 이 백이사라는 비밀 결사대의 요원이었다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 주장은요, 당시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미군정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 정보력이 대단했던 것만큼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었겠죠. 하지만 주법 안두희는 백이사가 아니라 CIC 소속이다. 김구가 암살당하자 그 소식을 들은 백이사의 총사령관 염동진이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당시 흘러가는 전국으로 봐선 김구 선생님이 공산주의에 붙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느꼈기에 윗선의 명령 없이 백이사 단원들끼리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두희가 백이사의 단원이며 염동진을 김구 선생님의 암살 배우로 지목하는 의심들도 당연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이사 단원들은 이 사건은 자신들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 정말 강력하게 부인하였다고 해요. 또한 백범 김구의 비서로 지냈던 선우진이라는 사람 역시 백이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으며 김구 선생님을 연구한 도진순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백이사의 염동진은 김구에 대해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이었으며 염동진이 안두희에게 김구 암살을 지시했다는 언급은 문서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반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설령 그렇다고 해도 당시 우리나라의 정황을 살펴보면 염동진의 백이사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누군가가 김구 선생님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것에 더 무게감이 실리게 됩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 함께 이 비밀결사대 백이사는 급격하게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몇 명만을 제외하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백이사의 수장 이 염동진은요, 젊은 시절 모질게 받았던 고문이 원인이었는지 점차 조현병을 앓게 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당시 40세였던 그는 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명예 때문이었을까요? 피난 가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서울에 남아있다가 조선인민군에게 붙잡히고 납북된 후 그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이사는 이처럼 수장이 사라지고 그 명맥도 끊어지게 되었지만 그중 일부는 6.25 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기도 했고 북파 공작원인 켈로 특수부대로 전환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선 정치적 입지가 높은 인물들은요, 누구나가 다 이 백이사라는 조직의 암살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나 백이사는 서민들로 구성된 조직이었기 때문에
직업도 다양했고 비밀리에 활동하였기 때문에 조직원들조차 누가 조직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다시 살펴보게 되면 백이사라는 조직은 이익을 위해 움직였지만 반공을 주장하던 서민들이 만든 조직이었다는 것이죠. 백이사는 해방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조직이지만 아직도 수많은 비밀에 쌓여있는 미스테리한 조직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백이사는 해방 전국의 혼란함을 틈타 수많은 암살 사건을 주도했고 그 이전에 북한에서 김일성과 그 측근들을 상대로 테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수장 염동진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인물이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신분을 위장할 만큼 비상한 지략의 소유자다. 이런 평가와 구구테러본부 백이사의 우두머리라며 하루하루 누구를 죽이는 일, 누구를 없애버리는 일만 생각하는 냉혈인간, 이런 상반된 평가를 아직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염동진은 호련히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의 백색 테러는 매서운 열병처럼 당시를 살고 있던 민중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좌건 우건 싸그리 제거했던 무시무시한 테러 단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활동했던 단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숙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